지금부터 제53차 의원총회 및 국회의원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공보부대표 강훈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총과 의원 워크숍은 원내 수석 부대표 추인, 그리고 6월 국회 현안과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 보고, 민생 상황실 운영 방안 보고, 대선 공약의 철학과 기조 관련 강연, 그리고 새 정부 국정기획 방향 관련 강연,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향후 운영 방향 관련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공한 정부를 위한 당청 강의 및 여당 의원의 자세 관련된 강연이 있고요. 상임위별 6월 국회 현안과 대응 전략 토론, 그리고 상임위 간사단 회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집권당으로서 첫 번째 의원님들 워크숍입니다. 일요일 오후임에도 이렇게 자리를 많이 메워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해찬 총리님으로부터 듣게 될 성공하는 당청 관계와 여당 의원의 자세라는 강의는 건강하고 협력적인 당청 관계 과연 어떻게 푸는 것이 바람직한가, 경륜과 경험, 실천에 입각한 명강연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의원 워크숍에 앞서 당대표로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야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청문과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경영 면탈이나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미흡하거나 때로는 너무하다 싶은 인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던 국민이 만든 기준입니다. 즉 5대 기준의 배경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인사 관행이었고, 그 기준은 국민이 만든 것이었으며 이를 문재인 후보께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언약은 인사권자가 된다면 그 인사의 원칙은 국민 정서와 기준으로부터 도출하겠다라는 뜻이었고, 그것이 국민 주권, 국민 존중의 대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야권이 이런 기준에 제시된 배경과 이유를 외면한 채 그저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각각의 사안은 하나의 독립적인 판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회가 이를 살펴볼 때는 그것이 심각한지, 아니면 상습적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신청적으로 판단되고 고려되어야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당 시절 하나의 판결만으로 총리 인준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2건 이상의 판결이 겹겹이 드러나 국민으로부터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분명했고, 또 상습성이나 고의성 정도가 지나쳐 공직자로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단순히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연관된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위장 전입의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반사회적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 단순히 한 건의 병역 면제 논란만이 아니라 심각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그 중대성,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안 모두 국민들이 납득하시기가 매우 어려웠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적 공분보다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선의로 약속한 위장 전입이라는 말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야당의 눈높이에서 그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장 전입은 단순히 주소지 불일치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또는 교육 특권을 노린 그런 위장 전입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여 야권이 인사 후보자의 단선 실수나 불찰까지 흠결로 삼고 대통령을 흔들고 보겠다는 정략적인 심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새 정부에 대해 그야말로 여야 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랜 국정 공백을 인내해 주신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정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 기준을 세웁시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당대표로서 당부 올립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인선한 후보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과 국민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다면 앞장서서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의 기준으로 도덕적, 법적 기준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당연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께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해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는 인사권자의 선의를 왜곡하거나 트집 잡기 그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 기준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의원님 여러분 각자의 지혜와 경륜을 모두 녹여내서 혼연일체의 당청관계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추출도를 잘 놓을 수 있는 출발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러고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 하나 딱 깎은 건데요. 어젯밤에 오늘 저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 고심이 심해서 늦게까지 잠을 잘 못 잤더니 얼굴이 좀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부어있는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집권 여당이 돼서 첫 번째 국회가 열리는 그런 날에 이렇게 워크숍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집권 여당이 되고 첫 번째 의원 워크숍은 1박 2일 정도 잡아서 깊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집권 여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인사청문회 와중이고, 그래서 이 내각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준비가 대략 좀 정리가 되면 그때쯤 해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갖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현황 설명과 또 기초 논의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의원 워크숍을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텐데 그중에 특히 새 정부의 철학과 기조, 그래서 김용희 전 민주연구원장께서 준비를 그동안 공약을 준비하면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 정부의 국정기획과 방향, 근데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략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말씀, 생각 이런 것들을 듣게 될 겁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특히 일자리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기초 구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해찬 의원님 말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자리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모으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지금 18일째고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담긴 뜻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를 제발 빨리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다. 그리고 오전에 총리 인사청문회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걱정은 좀 덜어드리고 희망을 더할 책무가 우리 국회에게 있고 그래서 진정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새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야당들도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긴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을 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그리고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 인사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지난주부터 해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전화를 통화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원내 수석부대표 그리고 이 일정을 담당했던 위원장 간사들께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 활동 방향을 아무래도 오늘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리됐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그냥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2일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정들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또 5당 원내대표 그리고 5.18 전야제 5.23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2주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만 한 2~3달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느낌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자리였고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최우선 과제로 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협치에는 상모습 되겠다 하는 말씀드렸고 당청 관계에서는 할 말은 하되 질서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안정된 당청 관계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기 민주정부 20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 운영 방안의 기초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2기 원내 지도부는 3기 민주정부의 초대 원내 지도부고 일차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집권 여당의 위상에 맞는 초재선 융합형 원내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당의 총력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가면서 앞으로 더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주요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분야별 과제, 즉 협치, 민생, 국정관리, 지방분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원내 활동의 기본 기능인 정책, 기획, 입법, 소통, 대외협력, 법률 공보 이렇게 나누어서 부대표단의 책임과 역할을 맡겼습니다. 민주당 2기 원내 지도부의 5대 키워드는 민주, 민생, 협치, 현장, 소통 이것을 구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민생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일 상황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앞에 세워서 원내 활동에 집중하고 민생 상황실을 통해서 입법, 예산, 현장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민생 상황실장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민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법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일자리 추경 2018년 예산을 문재인표 민생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입니다. 정의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방송개혁 등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질서 있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치입니다. 여야가 상생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협치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의의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안보, 경제, 민생 난국을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극복하는 국회와 청와대 관계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넷째는 현장입니다. 찾아가는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찾아가는 대통령의 첫 번째 행사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름과 아픔을 찾는 그런 찾아가는 현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삶이 있는 현장의 과제를 원내 활동과 법제도,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고위 당정 협의, 현안 당정, 그리고 지역별 당정 등 당정청 협의를 다양화시켜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당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당 책임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선수별, 지역별 모임을 통해서 깊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진 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위해서 원내 중진 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의장으로는 원혜영 의원님을 모시기로 했고 간사는 조정식 의원 중심으로 해서 사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총무는 부대표 중에 박경미 의원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원내 활동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보고도 하고 중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답게 120명 의원님들의 지역 공약 및 수건 사업을 총리가 임명되는 대로 총괄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후보 경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문재인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당입니다. 부족한 면이 많은 원내대표입니다만 여러분이 저희 부족한 면을 함께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헌 제86조 제4항에 따라서 원내수석 부대표의 박홍근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박수로 추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써 박홍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선임됐습니다. 다음은 원내 부대표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시작한 지가 이제 지지난주 화요일부터 선거 끝나고 시작했는데 이제 의총을 처음 열게 되니까 이제 오늘 의총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내 수석 부대표는 박홍근 의원께서 하시기로 했고요. 앞에서 그 과제별 담당을 말씀드렸는데 협치 부대표는 이훈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이거는 여야 공통 공약 그리고 개혁 입법 추진 그리고 통합정부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당과의 협력을 주된 임무를 하겠습니다. 민생 부대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자리 100일 플랜 지원하고 고용 정책을 점검하는 일자리 부대표로 서영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불공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을지로위원회의 입법 정책을 추진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범정부 을지로위원회와의 활동 연계 등등을 위해서 을지로 부대표로 송옥주 의원님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추진단을 운영하고 대통령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정관리 부대표로 조승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지금 아직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 정책 그리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임무를 띠는 지방분권 부대표로 위성권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기능으로 정책부대표의 유동수 의원 안 오셨죠? 기획부대표의 박용진 의원, 입법부대표의 전재수 의원, 예산부대표의 윤우덕 의원, 소통부대표의 박경미 의원, 대외협력부대표의 권미혁 의원, 법률부대표의 조홍천 의원, 공보부대표의 재윤경 의원, 그리고 강훈식 의원입니다. 네, 이렇게 부대표 선정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한두 분 더 모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20대 두 번째 민주당 원내 대표단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집권 여당의 1기 원내대표단 최선의 노력으로 안정적 집권 기반을 만들어가는 뒷받침하겠다는 그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차렷! 얼른! 빨리! 자, 차렷! 90도로 인사해야 됩니다. 차렷! 경례! 네, 윤관석 의원입니다. 아마 우리 좀 중요한 그런 100일에 맞는 상황실이어서 기본 개정에 간단히 발표를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4~5페이지에 간단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데 그 한시적 기구에서 얼길에 맡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취지와 목표는 지금 제3기 민주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 제일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 현안 발굴과 대안 마련. 세 번째는 불공정 해소 국가 개혁 과제 선정과 대책 마련입니다. 네 번째는 국회에서는 저희가 아직 여소대 상황에서 민생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와 입법연대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취지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설치는 좀 원내에서 설치가 된 거고요. 운영기간은 오늘 의원총회 보관 이후에 활동을 개시해서 100일이면 아마 정기국회 개회 전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계는 1단계는 주요 의제 선정과 현장 근무 여론 수렴 2단계에서 팀별로 4개 팀이 이제 폐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팀, 민생신고팀, 민생119팀, 생활비 절감팀 이 4개 팀에 대한 팀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3단계로는 정기국회 입법대책을 기획하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리된 종합 의견을 내게 됩니다. 구성하는 현재 민생 상황실 설치가 되어 있고 4개 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팀장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텐데 아직 논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원내 부대표단에 계신 부대표님들 간사로 현재 4분의 팀의 간사로 모셔져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팀에는 서영수 의원님, 민생신문고팀에는 유성근 의원님, 민생119팀에는 송옥주 의원님, 생활비 절감팀에는 조승래 의원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후에 세부적인 인선은 좀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00일 플랜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또 일자리위원회에서 조금 있으면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오셔서 또 말씀 있을 거고, 또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현재 당의 정책위와 함께 여러 가지 이런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정부 관련 부처와의 또 협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 단계의 수위와 내용에 맞게 협의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팀의 부분은 일자리 그야말로 100일 플랜을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민생신문고팀은 저 일자리 외에도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도로 입법 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생119팀은 이제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서 민생 현장을 119 말 그대로 방문하고 즉각에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생활비 절감팀은 생활비 관련해서 주제 집중 발굴하고 대책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통신비 관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후보께서 내3을 바꾸는 정권 교체라고 해서 쭉 시리즈로 정책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100일 민생 상황실이 문재인 정부의 100일 플랜, 일자리 민생 정책을 포함한 100일 플랜의 성공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우리 당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일자리를 만들고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정당,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데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드는 작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록하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